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목부터 들어보시죠. 200억 보상금을 숨기고 폐지 줍는 척 아들 집에 간 엄마. 끝내 드러난 진짜 유산의 주인. 여러분, 200억이에요. 200억?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어머님이 왜 폐지를 줍는 행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잠깐 손 멈추고 집중해 보세요. 이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시는 김순예님, 올해 72세이신데요. 이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72을 넘긴 시골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평생 농사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를, 둘째는 사업을, 막내는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모두 성공했다고들 하는데 정작 저는 혼자 시골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부모님만 시골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반전됩니다. 한 달 전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재개발 사업으로 제가 소유한 땅이 보상 대상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200억 원이었습니다. 200억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200억의 땅 부자가 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엄마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순례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을 알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느끼시지 않나요? 200억이라는 큰 돈을 받고도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는 이 마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평소 아들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순례님의 사연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느꼈던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화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들어보시죠. 엄마, 혹시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서울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는데 좀 도와주시면. 집을? 이걸 팔면 엄마는 어디 살라고? 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럼 2만.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엄마, 사업 때문에 급한 게 있어서요. 혹시 돈 좀.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에이, 감추지 마세요. 농사 수입년 지었으면 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형들 말 들으니까 땅 문서 같은 거 정리하라던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아들은 엄마가 살 집을 팔아서 자기 아파트 사겠다고 하고, 둘째는 숨겨둔 돈 있을 거라며 투자 자금 달라고 하고, 막내는 벌써부터 유산 정리 이야기를. 이게 바로 순례님이 200억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이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순례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테스트를 하기로 한 거죠. 한번 테스트해보자. 내 아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바로 거지 행세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순례님의 사연을 계속 들어보시죠.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일부러 풀어 헤치고 폐지를 담을 커다란 자루도 준비했고요. 72세 할머니가 자기 친자식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상상이 되세요? 200억을 가진 부자 할머니가 폐지 줍는 거지 할머니로 변장해서 아들 집을 찾아간다는 게. 서울 아파트 앞에서 폐지를 줍는 척하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는 어머님?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꼴로. 어머님, 이런 꼴로 오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여러분, 들으셨죠? 어머님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첫마디가 저희가 뭐가 돼요? 라니. 그리고 큰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와서. 에휴, 엄마,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했답니다. 자기 엄마가.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엄마, 돈 없으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죠. 우린 바빠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양원이에요, 여러분.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엄마, 혹시 집 처분할 생각 없으세요? 그냥 혼자 그 큰 집에 계셔봤자 팔아서 서울 근처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드릴게요. 관리해드린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며느리는 뒤에서 작은 소리로 정말. 왜 이런 꼴로 다니시는 거야? 순례님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내 첫 번째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그놈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그럼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다를까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 뭐야 이 꼴은?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엄마. 혹시 숨겨둔 돈 좀 없어요? 에이, 감추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농사지면서 모은 돈 있잖아요. 엄마, 제발요. 지금 투자할 기회가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대박인데. 엄마가 이런 힘든 모습으로 왔는데 첫마디가 돈 이야기라니.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아들아, 엄마가 이런 꼴로 다니고 있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엄마도 편하게 사시죠. 그리고 며느리는 뒤에서 돈 없으면 여기 오실 필요 없는데. 그나마 막내는 좀 달랐어요. 엄마를 안아주기도 하고 밥도 차려주겠다고 하고. 엄마, 앉아. 밥 먹었어? 에휴. 엄마, 그런 일 하지 마. 내가 용돈이라도 드릴게. 순례님도 역시 막내가 그나마 낫네.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엄마, 형들한테 들었는데, 땅 문서 정리하라고 했다면서? 엄마, 가진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형들이랑 나중에 다투지 않게 정리해야죠. 형들은 벌써부터 눈독 들이고 있어요. 특히 큰형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할 거고. 결국 막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순례님의 마음. 결국 막내도 마찬가지구나. 다들 똑같네. 세 아들 모두 엄마의 행색만 보고 가난한 짐짝처럼 여기면서도 결국엔 돈과 재산 이야기만. 이제 순례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며 세 아들을 모두 불렀어요. 아들들 반응이 재미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요? 엄마, 혹시 그때 돈 얘기? 엄마,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다들 뭔가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골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순례님은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고요. 엄마,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계세요? 그리고 순례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 같으냐?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뭐, 그냥 서류 아니에요? 열어봐. 큰아들이 봉투를 열고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땅 문서네? 그런데 보상금이 얼마인데? 200억? 200억 원이야. 여러분, 그 순간에 정적 상상이 되세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한 달 전에 나왔어. 엄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그리고 순례님의 대답.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그 순간부터 아들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런 중요한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이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제가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야, 형들. 이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호사인데 왜 내가 나서? 형은 너만 알지. 돈 관리는 몰라. 형들, 진정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들까지. 어머님, 이런 큰 돈은 정말 전문가가. 맞아요. 투자도 생각해봐야 하고. 어머님, 일단 안전하게 보관부터. 순례님이 그만 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야 조용해졌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순례님의 마지막 선택을 들어보시죠. 너희들, 진짜 실망스럽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꼴로 너희 집에 갔을 때 기억나니? 아들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요양원 알아보자. 창피하다. 돈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말들이었어. 근데 200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문가가 되고 관리해주겠다고 하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본 거야. 그리고 순례님의 폭탄 선언. 그래서 결정했어. 이 돈은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신 평소에 날 진짜로 챙겨준 사람들한테 줄 거야. 순례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폐지 주우러 다닐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 주던 슈퍼 아줌마, 무거운 짐 들어주던 동네 청년,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던 이웃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었어. 너희는 내가 가난해 보일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잖니? 엄마,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 돈의 주인은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순례님은 실행에 옮기셨어요. 땅 보상금 200억 중에서 100억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 50억은 평소 자신을 돌봐준 이웃들에게 나눔, 나머지 50억은 본인 노후 자금으로. 그 후 아들들의 변화가 놀라웠답니다. 처음엔 원망했지만 결국 깨달았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걸. 지금은 세 아들 모두 정기적으로 어머님을 찾아뵙고 진짜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200억을 자식들에게 안 준다고 하며 놀라셨을 텐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떠세요? 첫 번째,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들들은 엄마가 부자일 때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돈이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 20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숨겨져 있던 욕심과 이기심이 고스란히.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을 드러내는 거겠죠. 세 번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과 멀어져 지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돈 얘기 말고, 유산 얘기 말고,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순례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